토요일 오후 2시 28분 하늘역 플랫폼에 정차해 있던 SRX 하늘선이 전광판에 신호음과 함께 진동을 남기며 출발했다. 차체는 매끄럽게 흔들렸고 선로 옆을 스쳐가는 바람이 창을 두드리며 속도를 알려주었다. 종착지는 남쪽 바다 도시 해문역. 예상 소요 시간은 2시간 40여 분. 객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SRX 하늘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문역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좌석 앞 QR코드로 안전수칙과 편의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진은 차분한 걸음으로 6호차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깔끔히 다린 유니폼, 정갈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늘 변치 않는 미소.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717 특임단 전 대위로서 수년간 전장에서 체득한 단호한 눈빛이 숨어 있었다. 다른 승무원들과 같은 차림새였지만 자세와 시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서진의 눈은 좌석 사이, 통로 끝, 승객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스캔했다. 전장에서 적의 움직임을 읽듯 이곳에서는 불편과 위협의 조짐을 읽어야 했다. 그녀가 카트를 멈춘 순간 귓가에 건방진 목소리가 스쳤다. 야, 저 여자 좀 봐라. 웃는 거 보소. 일부러 우리 쳐다본 거 아니냐. 뒤이어 비슷한 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시선은 12열 A, B, C석 쪽으로 모였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트를 고정하고 걸음을 옮겼다. 좌석에는 3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다. 문태경. 번듯한 양복 차림이지만 어깨에 걸쳐진 재킷은 마치 주인을 거부하는 듯 흐트러져 있었다. 눈빛은 은근히 상대를 시험하듯 번뜩였다. 박치훈. 덩치가 크고 무게감으로 존재를 과시하는 유형이었다. 작은 동작 하나에도 힘이 실려 주위를 압박했다. 이도현. 체구는 가볍지만 손가락이 스마트폰 카메라 근처를 기웃거렸다. 습관적으로 찍을까 말까를 즐기는 듯했다. 서진은 그들 앞 테이블 위에 붙어있는 QR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며 말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QR을 스캔하시면 객실 내 안전 규정과 서비스 목록이 나옵니다. 촬영은 객실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음료 있으실까요? 도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태경은 피식 웃었다. 규정. 그거 누가 정한 건데 SRX 운영사와 철도안전법 그리고 여객 내규가요. 혹시 궁금하시면 QR 2번째 항목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그녀의 속마음에서는 면계지수 Honor Index 라는 작은 노트가 열렸다. 이건 개인적인 습관이었다. 매일 기록하며 누군가가 타인의 존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점수로 남겼다. 시자 31 12열 여성 직원 대상 성적 모욕 언사 3 시사 32 무단 촬영 시도 2 경고 1회 시사 33 주변 승객 위압 1 서진은 언제나처럼 미소로 대응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투를 시작한 셈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6호차는 토요일 오후답게 차분했지만 특정 구역만은 긴장감이 돌았다. 조용히 문서를 보던 서밍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안경 너머로 회계 자료를 훑던 그는 불운하게도 태경 일행의 시야에 들어왔다. 야, 안경. 너 지금 우리 말 듣고 있지? 박치훈이 턱으로 민기를 가리켰다. 아, 아닙니다. 전 그냥 그럼 미안하다고 해. 큰 소리로. 민기의 어깨가
움츠러 들었다. 서진은 그 앞에 다가서며 말했다. 승객 여러분, 객실 내 언행 규정 안내드렸습니다. 강요나 모욕은 금지입니다. 태경이 입꼬리를 치켜쓰며 되물었다. 우린 장난인데 증거 있어. 그 순간 서진의 명찰 옆 작은 램프가 초록빛으로 켜졌다. 현재 바디캠 작동 중입니다. 객실 CCTV와 연동되고 30분 단위로 철도경찰 서버에 자동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QR을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웃음 뒤에 철조망 같은 규율이 숨어 있었다. 주변 몇몇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내 QR을 스캔했다. 작은 움직임들이 태경의 미소에 금을 냈다. 치우는 몸을 더 앞으로 기울였고 도연은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포기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장난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잠시 후 간식 카트가 복도를 다시 지나갔다. 이번에는 3명이 동시에 다른 음료를 주문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 컵 3개가 테이블에 놓였다. 그리고 예감대로였다. 컵 가장자리를 일부러 건드려 액체가 흘러내리게 했다. 노린 듯 튀어오른 주스는 서진의 셔츠와 머리카락, 그리고 뺨을 적셨다. 객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서진은 수건을 집어들고 담담히 닦았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절차였다. 태경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에이, 미끄러졌네. 근데 옷 망가졌는데도 괜찮대. 참 대단하다. 치우는 옆에서 키득거렸다. 서진은 펜을 들어 또박또박 기록했다. 1502 직원 대상 음료 투척 유사 행위, 수, 객실 불안 조장, 띠, 경고 3회 최종.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학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민기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혹시 불안하면 이걸 쥐세요. 접힌 약속이에요. 목적지까지 당신은 안전합니다. 태경은 그 장면을 비웃었다. 명예 점수, 그런 게 세상에 통한다고 믿어. 서진은 드디어 미소의 결을 바꿨다. 해문역에 도착하면 분명히 통할 겁니다. 그녀는 무정의를 눌렀다. 6호차에서 보고합니다. 고위험 승객 코드 Y, 철도경찰 사전 통지 요청, 바디캠 업로드 이상 없음, 확인, 해문역 플랫폼 7층에서 합류하겠습니다. 답신이 돌아왔다. 태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진을 노려봤다. 그러나 서진의 미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으나 그 안에는 분명한 선언이 숨어 있었다. 끝까지 지켜본다. 열차가 남해 쪽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동안 6호차는 겉보기엔 평온했다. 창밖 논밭은 연두빛 물결을 만들었고 몇몇 승객은 졸음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열 근처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계속 번졌다. 웃음소리와 낮은 협박성 대화가 섞여 공기가 불필요하게 무거워졌다. 서민기, 아직 26의 회계대리, 노트북 대신 인쇄한 감사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이어폰을 꽂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야, 안경. 박치훈이 턱으로 민기를 가리켰다. 너 우리 말 듣고 있지. 귀에 이어폰 끼고 있어도 다 들리거든. 민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전 그냥 제 자료 보고 있었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해. 큰 소리로. 말의 톤은 장난 같았지만 분위기는 협박에 가까웠다. 민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
윤서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승객님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객실 내 언행 규정. 안내드렸습니다. 강요나 모욕은 금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경이 입꼬리를 비틀었다. 장난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 증거 있어. 우리가 협박했다는 증거. 그 순간 서진의 명찰 옆에 달린 작은 램프가 초록빛으로 번쩍 켜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명료해졌다. 현재 바디캠 작동 중입니다. 이 장면은 객실 CCTV와 연동되어 철도 경찰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좌석 QR을 통해서도 익명 신고 가능해요. 이미 몇 건 접수된 걸로 확인됩니다. 주변 승객들의 손이 움직였다. 스마트폰을 꺼내 QR을 스캔하는 작은 움직임이 잇따랐다. 눈에 띄지 않는 듯 보였지만 서진은 정확히 카운트했다. 4건.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 이는 충분히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었다. 태경의 미소에 작은 금이 갔다. 참 별걸 다 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물 한 병을 주문했다. 서진은 담담히 물을 건넸다. 그러나 태경은 병을 일부러 서민기 발끝에 떨어뜨렸다. 아, 미끄러졌네. 네가 주워. 민기는 움찔하며 허리를 숙이려 했다. 그보다 먼저 서진이 몸을 낮췄다. 그녀는 물병을 집어들어 깨끗이 닦은 뒤 민기 손에 건넸다. 제가 주워드리겠습니다. 승객님, 무릎은 좌석에서 쉬어야 합니다. 바닥은 아닙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잠시 고요해졌다.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친절을 무기로 삼는 힘. 서진은 다시 펜을 꺼내 명예 지수를 기록했다. 시타시1 타 승객 대상 굴욕행위 강요 4 14 자실산산 모욕 지속 직원 대상 근접 위협 제스처 3 경고 2회.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그것은 전투의 기록이자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안내방송 버튼을 눌렀다. 승객 여러분, 객실 내 명예지수 캠페인을 안내드립니다.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끼실 경우 좌석 QR을 통해 익명 신고해 주세요. 열차팀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곧 남편이 QR을 스캔하는 모습이 보였다. 태경 일행도 그것을 눈치챘다. 하, 별걸 다 신고하네. 도연이 이를 갈았다. 쫄지 마라. 치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도 알 수 없는 동요가 번지고 있었다. 간식 카트가 복도를 지나가던 순간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태경이 오렌지 주스를, 치우는 사과 주스를, 도현은 포도 주스를 동시에 주문했다. 서진이 3잔을 테이블 위에 놓자 셋은 일부러 팔꿈치와 손목을 이용해 컵을 건드렸다. 그리고 예감대로였다. 컵 가장자리가 흔들리며 액체가 흘러내렸다. 노린 듯 튀어오른 주스는 서진의 셔츠와 머리카락, 그리고 뺨을 적셨다. 작은 비명과 한숨이 객실 안에서 터져 나왔다. 아, 젖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서진은 수건을 집어들어 조용히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분노를 누르려는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절차의 언어였다. 태경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아냥거렸다. 옷 망가졌는데도 괜찮대. 대단하다.
박치훈이 옆에서 웃음을 보탰다. 서진은 조용히 펜을 꺼내 기록했다. 1502 직원 대상, 음료 투척 유사 행위, 55, 객실 불안 조장, T, 경고 3회 최종. 그리고 조용히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학을 꺼냈다. 그녀는 그 종이학을 서민기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혹시 불안하면 이걸 쥐세요. 접힌 약속입니다. 목적지까지 당신은 안전합니다. 민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종이학을 꼭 움켜쥐었다. 태경은 그 장면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명예 점수 종이 쪼가리 그런 게 세상에 통한다고 믿냐?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엔 미소의 결이 달랐다. 부드럽지만. 더 단단하고 무거웠다? 해문역에 도착하면 반드시 통할 겁니다. 그녀는 무정이를 눌렀다. 6호차 보고 고위험 승객 코드 Y, 철도경찰 사전 통지, 플랫폼 합류 요청, 바디캠 업로드 이상 없음. 잠시 후 응답이 돌아왔다. 확인, 해문역 플랫폼 7채서 합류하겠습니다. 태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진을 노려봤다. 그러나 서진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열차는 여전히 시속 300으로 달리고 있었다. 객실의 공기는 조금씩 갈라졌다. 한쪽은 불안과 침묵으로, 다른 쪽은 억지 웃음과 위협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진은 온화한 미소와 냉정한 기록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었다. 끝까지 가보자. 태경이 낮게 중얼거렸다. 서진은 눈빛으로만 대답했다. 그래, 끝까지. 열차가 남해 평야를 가르며 시속 300으로 달릴 때. 객실 6호차는 외견상 평온했다.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한쪽은 침묵으로, 다른 한쪽은 억지 웃음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문태경은 의자에 기대 앉아 종이학을 쥔 서민기를 흘끗 바라봤다. 그 눈빛엔 호기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야, 안경.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여자애가 접어준 장난감 하나에 안심이 돼 애냐? 민기의 손이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종이학을 놓지 않았다. 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접힌 약속입니다. 목적지까지 당신은 안전합니다. 박치훈이 비웃으며 컵을 툭 치자 남은 주스가 다시 테이블 위로 흘렀다. 쫄아서 손 떨리는 거 봐라. 이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민기 쪽으로 슬쩍 카메라를 돌렸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영상 버튼을 눌렀다. 찰칵, 작은 녹화음이 들리는 순간 서진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휴대폰을 잡아챘다. 그러나 억지로 뺏지는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관객처럼 돌려 보였다. 객실 규정 제6조. 무단 촬영 및 녹화는 즉시 삭제 및 기록 보존 대상입니다. 지금 이 장면도 바디캠에 담겼습니다. 삭제하세요. 도현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태경이 어깨로 그를 밀며 비웃었다. 쫄지 마. 삭제 같은 건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뭘 하든.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서진이 차분히 덧붙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위는 명예 지수 기준으로 이미 최종 경고에 도달했습니다. 도착 시 철도 경찰이 직접 확인할 겁니다. 더 넘어가면 선택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메모를 꺼내 다시 적었다. 실호 28 타 승객 대상, 조롱 및 불법 촬영 시도, 스유, 규정 제6조 위반 기록. 펜 끝이 종이를 눌러 찍는 소리만이 객실에 울렸다. 열차는 강을 건너며 흔들렸다.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가까워졌다.
해문역까지는 이제 1시간 남짓. 태경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초조함과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가 갑자기 물었다. 윤서진입니다. 좋아. 윤서진, 너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만약 우리가 그냥 내려서 떠나버리면 경찰이 뭐 어쩔 건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사람을 따라다니죠. 그녀는 종이에 적힌 585 4 3을을 보여주었다. 숫자 뒤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궤적이에요. 해문역에 도착하는 순간. 이 기록은 증거로 전환됩니다. 태경의 입술이 경직됐다. 치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 그냥 그만하자. 분위기 이상해. 닥쳐. 우리가 쫄리는 건 없어. 태경은 여전히 허세를 부렸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기는 종이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안내방송 버튼을 눌렀다. 승객 여러분, 열차는 현재 해문역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객실 내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 신고는 QR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팀은 여러분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객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박수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대놓고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지지의 표시였다. 태경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6시 40분, 해문역까지는 50분 남았다. 열차 복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카트를 정리하며 다시 펜을 들었다. 명예지수 543,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녀의 뇌리에 전장에서 들었던 교관의 말이 떠올랐다. 전투는 총탄보다 기록으로 먼저 시작된다. 증거와 절차가 곧 무기다. 그녀는 다시 한번 종이약을 꼭 쥔 민기의 손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끝까지 가자. 열차는 바다를 향해 더 깊숙이 달려갔다. 객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억지 웃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미소와 기록으로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다. 열차는 바다를 향해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논밭에서 강줄기로, 다시 푸른 수평선으로 바뀌어갔다. 6호차 객실에는 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으로는 긴장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윤서진은 복도 끝에서 좌석 배치를 다시 확인했다.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12열로 향해 있었고 그 주변 좌석은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다. 몇몇 승객이 자리 이동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각 휴대 단말기로 자리 이동 가이드를 열어 주변 승무원들에게 전송했다. 불안 신고 접수 10열, 14열 비상석 일부 해제, 이동 희망자 우선 배치. 조치가 끝나자 객실 소음 히트맵이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었다. 12열 부근만이 유독 붉게 번졌다. 마치 작은 화산이 분출을 앞둔 듯한 그래프였다. 15시 50분. 해문역까지 약 40분 남았다. 태경은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듯 손가락을 입에 대고 씹었다.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다. 그러나 치우는 팔짱을 낀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형, 이거 진짜 이상하다니까. 옆자리 다 빠져나가고 저 여자 계속 우리만 보고 있잖아. 쫄지 마.
태경은 낮게 답했다. 어차피 열차 아니야. 여기서 우릴 어떻게 할 건데? 도연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화면 속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도 서진의 시선이 닿는 순간마다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욕설을 뱉었다. 그 시각, 서민이는 여전히 종이학을 쥐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학은 단단히 접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기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끝까지 안전하다. 그의 속삭임을 서진은 듣지 못했지만 마치 전해진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열차는 해안선을 따라 궤도를 달리며 시속 300을 유지했다.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승객 여러분, 곧 해문역에 도착합니다. 하차하실 승객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객실 안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태경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진에게 말을 던졌다. 너 아까 말했지 경찰이 기다린다고. 그래, 가보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서진은 조용히 답했다. 당신들이 선택한 행동이 잘못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16시 02분. 해문역까지는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열차가 마지막 터널을 빠져나오자 창밖으로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객실의 일부 승객이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12열 주변은 여전히 얼어붙은 공기였다. 서진은 단말기에 기록된 명예 지수를 다시 확인했다. 문태경 12, 박지훈 8, 이도현 7. 모두 음수, 모두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를 최종으로 표시했다. 6시 20분.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차체가 흔들리며 감속을 알렸다. 드디어 해문역이 다가왔다. 플랫폼 전광판에 불빛이 창밖으로 스쳤다. 서진은 무전을 눌렀다. 6호차 보고 10분 내 도착, 대상 3명, 고위험군 유지, 준비 완료 요청, 확인, 플랫폼 7시, 철도경찰 합류 대기 중, 바디캠 수신 양호.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응답은 냉정했지만 서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장에서의 첫 교전, 직전과 같은 긴장감이 몸을 타고 돌았다.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할 때 객실 조명이 잠시 흔들렸다. 서진은 카트를 밀며 통로 중앙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경 일행을 바라보았다. 곧 도착합니다. 해문역 플랫폼에서 철도 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이제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태경은 이를 갈며 웃었다. 선택 우리가 뭘 고를 수 있는데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정식 수사 절차 아니면 또 다른 길.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만 의지를 전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자 플랫폼에 서 있던 철도 경찰 2명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어깨에는 철도 안전 특별 기동대라는 패치가 붙어 있었다. 객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지만 12열만큼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제 내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태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좋아, 내려보자. 세 사람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아직도 끝내지 못한 게임을 예감하는 듯 무거웠다. 플랫폼 7시, 바닷바람 속 철도경찰이 다가오자 서진은 가방에서 727 특임단 신분증과 교관 자격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경찰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윤 대위님, 이번에도 기록 확실히 남겼습니까? 네. 바디캠, QR 신고, 승객 증언까지 확보됐습니다. 태경 일행이 멈춰섰다. 그들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다. 서진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받는 것. 둘, 제안하는 명예회복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단, 선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플랫폼 위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승객들은 이미 대부분 흩어졌고 남은 건 철도 경찰, 3명의 남자,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는 한 여자의 목소리뿐이었다. 선택의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해문역 플랫폼 7시.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머리칼과 옷자락을 휘날렸다. 열차가 떠나고 나자 이곳에 남은 건 철도 경찰 2명, 윤서진, 그리고 문태경 일행 3명뿐이었다. 태경은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선택지라 했지. 우리 보고 프로그램 그게 뭔데? 서진은 미소를 유지한 채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명예 회복 프로그램, 30일간의 집중 훈련과 평가입니다. 자발적으로 서명하면 정식 수사는 보류됩니다. 하지만 탈락하거나 규율을 어기면 즉시 수사로 전환됩니다. 경찰 입회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철도경찰이 곁에서 덧붙였다. 맞습니다. 저희도 모든 절차를 기록합니다. 서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하셔야 합니다. 치훈이 눈을 크게 떴다. 형?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조사받고 벌금 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아? 도현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근데 기록 남으면 조직에서도 문제 생긴다. 그게 더 위험해. 태경은 이를 갈았다. 선택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좋아. 해보자. 대신 우리가 중간에 나가겠다 하면 바로 나가도 되는 거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중도 포기는 곧 탈락입니다. 탈락은 곧 수사 전환이죠. 순간 태경의 손이 멈췄다. 그러나 곧 굳은 표정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박치훈과 이도현도 마지못해 펜을 잡았다. 3개의 이름이 종이에 남겨졌다. 폐창고가 아닌 훈련장. 다음 날 아침, 3사람은 버스로 해안 외곽 훈련장으로 이송됐다. 그곳은 낡은 폐창고를 개조한 듯 보였지만 내부는 정식 훈련 시설이었다. 벽에는 명예는 방향이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서진은 교관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 군대 시절과 다를 바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여기는 형식적인 체험장이 아닙니다. 30일간 당신들의 삶이 달라질지 아니면 그대로 끝날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모든 훈련은 기록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명예지수 평가가 공개됩니다. 태경은 비웃듯 말했다. 웃기네. 통나무 들고 구보 같은 거 시키려는 거 아냐. 서진은 짧게 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첫 훈련입니다. 첫 실현 통나무 구보. 훈련장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다. 거대한 원목이 3개. 땅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3인 1조. 이건 당신들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함께 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치훈이 고개를 저었다. 장난하나. 이걸 어떻게 들어? 그러나 태경은 이를 악물고 원목을 들어 올렸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들면 되지. 도현도 억지로 어깨를 댔다. 세 사람은 삐걱거리며 몇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곧 균형이 무너졌다. 원목이 바닥에 떨어지며 먼지가 솟았다.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팀워크 실패. 다시. 그들은 다시 원목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치훈이 중심을 못 잡아 옆으로 기울었고 도현이 욕을 내뱉으며 어깨를 빼버렸다. 원목은 다시 땅에 떨어졌다. 다시 젠장.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어깨는 이미 멍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진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명예의 지수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서로 욕하는 순간 점수는 더 떨어집니다. 다시 갈등의 폭발. 세 번째 시도에서 결국 폭발이 일어났다. 야, 힘 좀 줘. 태경이 소리쳤다. 나 혼자 다 들냐. 너도 들어. 치훈이 맞받아쳤다. 너나 똑바로 해. 도현이 고함을 질렀다. 원목은 또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바로 탈락 선언할까요?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노려봤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대신 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작은 변화. 네 번째 시도에서 치훈이 먼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야, 그냥 순서대로 힘 주자. 나 왼쪽, 너 중간, 너 오른쪽, 호흡 맞추자고. 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도 억지로 동의했다. 이번엔 셋이 동시에 원목을 들어 올렸다. 어깨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번엔 균형이 유지됐다. 하나, 둘, 셋. 치훈의 구령에 맞춰 발이 움직였다. 처음 몇 걸음은 삐걱거렸지만 곧 호흡이 맞아갔다. 서진은 그들을 따라가며 조용히 메모했다. 1차 시도 실패. 갈등 폭발 2. 4차 시도 팀워크 회복 조짐 판움위원 훈련의 끝. 30분이 지나서야 그들은 원목을 종점까지 옮길 수 있었다. 땀으로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어깨는 붉게 부어올랐다. 그러나 원목은 결국 제자리에 놓였다. 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태경은 하늘을 보며 욕을 내뱉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치훈은 조용히 물을 마셨고 도현은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그들을 향해 말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29일, 매일이 오늘보다 더 어렵습니다. 명예 지수는 계속 기록됩니다. 기억하세요. 명예는 방향입니다. 세 사람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처음과는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이 희망일지, 단순한 체념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해문 외곽 바닷가에 자리한 그곳은 언뜻 보면 낡은 폐창고 같았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벽은 단단히 보강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고성능 조명과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바닥에는 러닝트랙과 각종 훈련 장비가 정돈되어 있었다. 입구 벽에는 큼직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명예는 방향이다.
문태경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하? 벽에다 저런 글이나 써 붙여놓고 뭐 대단한 척 하는군? 그러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첫날 통나무 훈련만으로도 어깨는 욱신거렸고 땀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생활관. 세 사람은 생활관으로 안내됐다. 6평 남짓한 방 안에 가니 침대 3개가 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공용 세면대와 작은 거울, 그리고 전자패드가 붙어 있었다. 패드에는 오늘의 기록이 떠 있었다. 명예지수 현황 1일차 문태경 12. 1일 박치훈 8. 7 이도현 7. 7. 태경은 화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이건. 점수 게임도 아니고. 그때 스피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기록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신히 탈락을 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치열해질 겁니다. 자유시간은 2시간, 이후 취침 점검이 있습니다. 치우는 침대에 털썩 누우며 중얼거렸다. 젠장. 군대 다시 온 기분이네. 도현은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다. 군대보다 더 짜증나. 그래도 여기선 타령도 못하잖아. 야간 점검. 밤 10시. 사이렌 소리가 생활관을 울렸다. 세 사람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다. 여전히 승무원 때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교관 그 자체였다. 야간 점검입니다. 오늘 하루. 본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세요. 패드에 자기 평가를 입력한 뒤 서로에 대한 동료 평가도 남깁니다. 태경이 비웃었다. 서로 평가하라고 우리 보고 고자질하라는 거야. 고자질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진실은 여러 시선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세 사람은 마지못해 패드를 들었다. 태경 자기평가 최선을 다했다. 문제 없음. 치운 자기평가 협동 부족. 다툼이 있었다. 도연 자기평가 긴장해서 실수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평가도 입력됐다. 치우는 태경에게 도옥단적이라고 적었고 도연은 치훈에게 의욕 부족이라 썼다. 태경은 두 사람에게 무능하다라고 남겼다. 서진은 결과를 종합해 화면에 띄웠다. 흥미롭군요. 본인은 모두 괜찮다고 쓰지만 동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신뢰의 부재입니다. 내일부터 훈련은 신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심리적 균열. 세 사람은 다시 침대에 앉았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작은 방 안 공기는 갑갑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야, 우리 진짜 이렇게 가다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내일은 좀 맞춰보자. 치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태경이 형, 우리 좀... 그러나 태경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다. 둘 다 쫄아서 그래.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결국 힘이 제일 중요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경도 알고 있었다. 오늘 마지막 원목 훈련이 성공한 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셋이 호흡을 맞춘 덕분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침묵 속의 약속. 취침등이 꺼지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서민기에게서 받은 작은 종이학이 도현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낮에 민기가 몰래 그들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거 가져가. 너희도 필요할 거야. 도현은 종이학을 손에 쥐며 속삭였다. 명예가 뭐길래?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새벽의 경고. 새벽 5시,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기상 신호였다. 어제보다 더 차갑고 더 엄격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오늘은 실외 훈련입니다. 명예지수는 어제보다 더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방향을 정하세요. 당신들의 선택은 계속 기록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감돌았다. 피로와 반항심. 그러나 동시에 작은 각오. 훈련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훈련장은 바닷바람에 휩싸여 소금기 섞인 냄새를 풍겼다. 세 사람은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운동장 중앙에 모였다. 윤서진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늘 훈련은 실내입니다. 명예지수는 팀워크와 신뢰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신과 불신은 더 큰 감점을 가져올 겁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을 흘겼다. 신뢰라니. 그 말이 가장 낯설고 불편하게 들렸다. 첫 번째 과제, 어둠 속의 행군. 훈련장은 불이 꺼져 있었다. 곳곳에 작은 전등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서진은 그들을 좁은 통로로 이끌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만 눈을 뜨고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눈을 가립니다. 실패하면 전원 감점입니다. 세 사람은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내가 눈뜰게 태경이 먼저 나섰다. 형이 하면 또 우리 무시할 거잖아. 치훈이 반발했다. 난 길 보는 거 자신 없어. 도연은 손사래를 쳤다. 결국 태경이 눈을 뜨기로 했다. 치훈과 도연은 안대를 썼다. 왼쪽으로. 이제 앞으로 2걸음. 단 태경이 명령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 결과 치훈이 벽에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야, 아프잖아. 조용히 해. 나도 안 보여. 도연은 불안에 떨며 속삭였다. 우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순간 서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포기는 곧 탈락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태경은 이를 갈며 다시 말했다. 좋아. 이번엔 천천히 가자. 오른발 앞으로 1걸음. 그렇지. 이제 왼쪽으로 반 바퀴. 조금씩, 조금씩. 세 사람은 부딪히고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통로 끝에 도착했다. 서진은 메모를 남겼다. 태경 독단적이었으나 끝내 조정 +1. 치훈 불평했으나 끝까지 따라옴 +1. 도연 포기하려 했으나 버팀 +4건. 두 번째 과제 낙하 실외. 이번에는 높은 구조물이 준비돼 있었다. 약 2m 높이의 발판 위에 한 사람이 서고 뒤로 몸을 맡겨 2 사람이 받아야 했다. 치훈이 먼저 올랐다. 진짜 이거 해야 합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치훈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뒤로 몸을 던졌다. 바다 태경과 도연이 동시에 팔을 뻗었다. 무게가 순간적으로 쏠렸지만 2 사람은 끝내 치훈을 받아냈다. 치훈이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서자 그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진짜 안 떨어졌네? 다음은 도연 차례였다. 그는 발판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못하겠어. 떨어지면 다치잖아.
우리가 받아 믿어. 치훈이 말했다. 맞아. 뛰어. 우린 안 놓친다. 태경의 목소리도 조금 달라져 있었다. 도현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뒤로 몸을 던졌다. 역시 두 사람의 품에 안전하게 안겼다. 눈을 뜬 도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하다.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은 태경이었다. 그는 발판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내가 굳이 이걸 해야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하게 울렸다. 태경은 한참 동안 버티다 결국 몸을 던졌다. 치훈과 도연이 힘껏 팔을 뻗어 그를 받아냈다. 태경은 바닥에 내려서자 잠시 말이 없었다. 균열의 틈, 그러나 변화의 시작. 훈련이 끝난 뒤 세 사람은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땀에 젖은 옷은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치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 오늘 좀 다르지 않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가 진짜로 서로를 안 놓쳤잖아. 태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 짧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도 잡긴 잡았네. 명예지수의 변화. 밤 10시. 다시 야간 점검이 시작됐다. 패드에 기록된 점수가 공개됐다. 명예지수 2일차 문태경, 11, 8 박치훈, 7, 4 이도현, 7, 5. 세 사람은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여전히 음수였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서진이 말했다. 명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당신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걸음입니다. 깊어지는 생각. 취침등이 꺼지고 방이 어둠에 잠기자 세 사람은 각자 누운 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치우는 손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누군가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도현은 종이학을 꺼내 다시 바라봤다. 명예, 방향, 대체 뭘까? 태경은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힘만 있으면 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오늘 왜 마음이 흔들리지? 그날 밤 바닷바람은 창문을 흔들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새로이 자리 잡았다. 그 균열은 아직 작았지만 언젠가는 변화를 불러올 씨앗이 될지도 몰랐다. 새벽 바닷바람이 훈련장 창문을 스쳤다. 전날에 실내 훈련이 끝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다시 사이렌이 울렸다. 시각은 밤 11시. 평소 취침 점검보다 훨씬 늦은 시각이었다. 스피커에서 울린 서진의 목소리는 낮보다 더 차분했으나 묘하게 서늘했다. 지금부터 야간 점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인 명예 점검입니다. 모두 강당으로 집합. 세 사람은 졸린 눈을 비비며 생활관 문을 열었다. 바깥은 어둡고 훈련장 중앙 강당만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강당의 거울. 강당 정면에는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전자패드 3대가 나란히 배치돼 있었다. 벽면 스크린에는 굵은 글씨가 떠 있었다. 명예는 거울 앞에 설 때 드러난다.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섰다. 서진이 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과제는 자기 성찰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실시간으로 기록돼 내일 전체 훈련생 앞에 공개됩니다. 뭐라고 태경이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가 한 말이 다 공개된다고 도현이 중얼거렸다. 그럼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되겠네. 치훈이 비웃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은 명예의 지수를 더 깎습니다. 거울은 당신들의 시선을 기록합니다. 눈이 흔들리면 인식장치가 자동으로 감점합니다. 세 사람은 입술을 깨물었다. 첫 번째 고백 박치훈. 먼저 박치훈. 서진이 이름을 불렀다. 치훈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땀과 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명예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치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입을 열었다. 난 솔직히 겁이 많았다. 처음엔 짜증만 냈고 욕도 했다. 근데 뒤에서 떨어질 때 놔버릴까 잠깐 고민했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순간 태경이 눈을 크게 떴다. 너 우리 놓치려고 했다고 치우는 고개를 떨궜다. 근데 결국 안 그랬다. 왜냐면 그 순간 진짜 놓으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잡았다. 거울 위에 4-2라는 숫자가 떴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당신의 명예는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 이도현. 다음은 도현이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명예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도현은 손을 떨며 말했다. 난 늘 도망치고 싶었다. 어두운 통로에서. 그냥 포기하면 편할 것 같았다. 뛰어내릴 때도. 솔직히 형들이 진짜 잡아줄까 의심했다. 근데 잡혔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 사실 카메라로 남욕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 그게 내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느꼈다. 부끄럽다. 거울 위에 오화수 2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마지막 고백 문태경. 마지막은 태경이었다. 그는 당당한 듯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러나 거울 속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명예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난 힘이 전부라고 믿었다. 그래서 팀워크도, 신뢰도 웃기다고 생각했다. 근데 오늘 뒤로 떨어지면서 느꼈다. 내가 잡히는 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이었다. 남한테 몸을 맡기는 게. 그는 이를 갈며 속삭였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 혼자였다면 이미 끝났을 거다. 거울 위에 484라는 숫자가 떴다. 공개와 반응. 서진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이 고백은 모든 훈련생 앞에 공개됩니다. 명예는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기고 싶다면 더 정직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표정에는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치훈이 낮게 말했다. 야, 우리 내일 창피 당하겠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늘은 좀 솔직했잖아. 그게 다르지 않냐. 태경은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중얼거렸다. 젠장. 그래도 잡긴 잡았지. 야간 침묵. 생활관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각자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거울 앞에서 했던 고백이 메아리 쳤다. 도현은 종이약을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명예는 방향이다. 벽에 적힌 문구가 떠올랐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움트고 있었다. 아직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부끄럽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 6시 훈련장 강당의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렸다. 전날 밤의 고백이 아직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지만 세 사람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강당 안에는 이제 세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에 편입된 다른 훈련생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다른 열차나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켜 이곳으로 온 이들이었다. 저마다 불만과 반항심이 섞인 얼굴이었다. 벽면 스크린의 글자가 떠올랐다. 개인 명예 고백 공개 기록, 고백의 공개. 먼저 박치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뒤에서 떨어질 때 잠깐 놓고 싶었지만 결국 잡았다. 그게 내 전부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몇몇은 비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이도현의 고백. 늘 도망치고 싶었다. 근데 잡혔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이번에는 몇몇 훈련생이 피식 웃었다. 쫄보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귀가 붉어졌다. 마지막은 문태경. 난 힘이 전부라고 믿었다. 근데 오늘은 남한테 몸을 맡기는 게 처음이었다. 혼자였다면 이미 끝났을 거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태경을 바라봤다. 평소 당당하던 그의 모습과 다른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태경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작은 박수가 울렸다. 다른 훈련생 한 명이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하더니 몇 명이 따라했다. 서진이 앞에 나섰다. 명예는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의 부끄러움은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거울 앞에서 솔직해질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낮에 극한 훈련 진흙 속 협력. 오전 9시. 세 사람은 훈련장 바깥으로 나왔다. 바닷바람이 여전히 거칠게 불고 있었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거대한 진흙탕이었다. 넓이 30m, 깊이 1m의 진흙 웅덩이, 그 위에는 밧줄과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진이 설명했다. 오늘 과제는 진흙 속 협력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 몸을 묶은 상태에서 진흙탕을 건너야 합니다. 넘어지면 모두 함께 넘어집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몸을 떼면 그 순간 탈락입니다. 세 사람의 손목과 허리에 밧줄이 묶였다. 이제 그들은 억지로라도 한 몸이 되었다. 출발. 첫 발을 내딛자마자 발이 지늘게 깊게 빠졌다. 치훈이 비명을 질렀다. 아, 젠장 움직이지도 않잖아. 태경이 이를 악물며 당겼다. 힘주면 돼. 버티지 말고 같이 밀어. 도현은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외쳤다. 나 혼자 못 나와. 당겨줘. 세 사람은 서로 욕을 퍼부으며 진흙탕을 건넜다. 몸은 더러워지고 밧줄은 점점 더 조여왔다. 중간쯤에서 도현이 완전히 주저앉았다. 못하겠어. 숨이 막혀 치훈이 팔을 뻗어 그를 잡아 일으켰다. 야, 포기하면 우리 셋 다 끝장이야. 일어나. 태경도 뒤에서 힘껏 밀었다. 세 사람은 엉망진창이 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갈등의 폭발과 봉합, 마지막 장애물은 낮은 철망이었다. 세 사람은 진흙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기어야 했다. 그러나 밧줄이 걸리면서 속도가 늦춰졌다. 태경이 이를 갈았다.
이 끈 때문에 더 힘들잖아. 차라리 끊어버리자 안 돼. 치훈이 소리쳤다. 끊는 순간 탈락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 죽을 거냐? 아니, 같이 가야지. 말다툼 끝에 도현이 숨을 몰아쉬며 중재했다. 제발, 한 번만 더 맞추자. 나도 힘낼게. 진짜로. 세 사람은 다시 엎드려 움직였다. 진흙이 얼굴을 덮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철망을 빠져나오자. 그들의 모습은 진흙투성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결과 발표. 훈련이 끝난 뒤 스크린의 결과가 떠올랐다. 명예지수 3일차 문태경 4, 1 박치훈 2, 0 이도현 2, 1. 처음으로 연에 도달한 이름이 나왔다. 박치훈이었다. 치훈은 놀란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나. 0이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당신은 음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출발선일 뿐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 음수였다.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거의 0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공개 앞에 두려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생활관에 돌아왔다. 몸은 진흙 냄새로 가득했고 어깨는 뻐근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치우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나, 드디어 0점이네. 뭔가 해낸 기분이다. 도연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난 아직도 1이야. 나 때문에 두 사람 발목 잡는 거 아냐? 태경은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내일은 나도 0을 만든다. 반드시. 그날 밤 강당벽에 적힌 문구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명예는 방향이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방향은 조금씩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훈련장에 사이렌이 울렸다. 세 사람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마지막 시험임을 직감했다. 강당 중앙에 선 윤서진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미소를 지었으나 눈빛은 더 단호했다. 오늘은 마지막 과제입니다. 명예 통과 시험. 여러분이 지난 9일간 쌓은 모든 점수가 최종 평가로 이어집니다. 벽면 스크린의 글자가 떠올랐다. 명예는 고립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가? 최종 과제 고립과 선택.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됐다. 방 안에는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그리고 작은 버튼이 있었다. 버튼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홀로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동료들은 즉시 탈락한다.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왔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록됩니다. 당신이 어떤 방향을 택하는지가 명예의 끝입니다. 박치훈의 방. 치우는 버튼을 바라봤다. 자유라는 단어가 눈을 자극했다. 누르면 끝난다. 30일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나 머릿속에 어제 진흙 속에서 도현을 끌어올리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젠장. 같이 버텼는데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어. 버튼은 눌리지 않았다. 이도현의 방. 도현은 손이 덜덜 떨렸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몰려왔다. 난 항상 도망쳤잖아. 이번에도 도망치면 돼. 그러나 어제 태경과 치훈이 자신을 받아냈던 순간이 스쳤다. 이번만은 도망치지 않는다. 도현은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앉았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문태경의 방. 태경은 버튼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깊은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힘이 전부다. 내가 살아야 한다. 아니, 잡혔던 건 나였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했다. 그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주먹을 쥐었다. 명예는 혼자가 아니다. 버튼은 끝내 눌리지 않았다. 제외 세 사람은 다시 강당으로 불려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 그리고 묘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3명 모두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혼자 사는 자유보다. 함께 지켜낸 존엄을 택한 것. 벽면 스크린에 최종 점수가 떠올랐다. 최종 명예지수 문태경 1, 필시 박치훈 0, 필스밤 이도현 1, 필시 1. 처음으로 모두가 양수로 전환됐다. 객석에 모여있던 다른 훈련생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마지막 선언? 서진은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들은 열흘 전 객실에서 타인의 존엄을 무너뜨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로를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명예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잃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치우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서는 절대 못했어. 도현은 눈가가 젖은 채에 중얼거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종이학의 귀환.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으로 돌아가자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하얀 종이학 3마리가 들어 있었다. 민기가 남긴 것이었다. 태경은 종이학을 들여다보며 낮게 웃었다. 바보 같은 종이 쪼가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다 시작이었네. 치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었잖아. 목적지까지 안전하다는. 도현은 조용히 종이학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퇴소 마지막 날. 3사람은 훈련장을 나섰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거칠었지만 시원했다. 철도 경찰이 그들을 맞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기록상 면계 회복 수료자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무너진다면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겠죠. 3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해문역의 플랫폼. 며칠 뒤 그들은 다시 해문역 플랫폼에 섰다. 이번엔 승객으로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자리였다. 기차가 들어올 때 서진이 멀리서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명예는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3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작은 자부심이 담긴 고개였다. 그날 하늘선은 다시 시속 300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3사람의 삶도 새로운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